여러분들, 경매 배우는데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돈 주고 배우시는 분들 많죠? 오늘은 경매를 배워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내일 당장 입찰하러 가실 수 있게 자세히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 해야 할 것은 경매 물건 검색입니다. 저는 경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그중 옥션원을 사용합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유료 사이트 결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공동 구매를 하셔서 저렴하게 시작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옥션 같은 무료 경매 사이트를 먼저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옥션원 들어오셔서 경매 검색을 클릭하시고 물건 종류를 오늘은 아파트만 볼게요. 아파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지역은 내가 잘 아는 지역, 내 관심 지역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전국을 다 보는 것보다 처음이시라면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패야 낙찰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지역을 넓혀 나가는 거죠. 저는 요즘 흐름 좋은 김포 한번 볼게요.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하면 쭉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매각길 순으로 소팅이 되는데 신건들부터 쭉 봅니다. 신건부터 보는 이유는 신건 중에서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온 게 있으면 기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세가 10억짜리인데 감평이 9억에 됐어요. 그러면 신건에 바로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죠. 받으면 수익인데. 그런 거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만 패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지역 시세를 잘 알고 있을수록 이런 물건 발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찰될 때마다 서울 20%, 서울 아닌 지역은 30% 유찰돼서 나옵니다. 두 번 유찰되면 49%예요. 100%에서 한번 유찰되면 30% 깎이고요. 70%에서 다시 30% 깎이니까 49%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 유찰된 것도 일단 패스합니다. 싸서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건 이미 너무 소문난 잔치가 되어버려서 낙찰이 힘듭니다. 전국의 단타 장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려야 하니까 한 번 정도 유찰된 아파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김포는 없는데 경기도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권리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빨간색은 초보자들은 일단 패스합니다. 안 해도 할 거 많습니다. 아파트로 깨끗한 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내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 선택해서 분석해 볼게요. 구례역에 있는 호수마을 이편한 세상이네요. 타경은 경매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타경 앞에 2023은 2023년도에 감정평가가 된 거예요. 만약에 24년 지금 가격이 급등했는데 감평을 23년에 해서 감정가가 낮게 나왔으면 신건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4917은 4917번째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재지에서 주소, 동호수 확인하고요. 대지권과 건물 면적을 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경매에서는 보통 전용 면적으로 보거든요. 감정가를 보시고 유찰돼서 최저가는 이렇습니다. 이 물건을 입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 10%가 필요한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입찰가의 10%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최저가의 10%입니다. 그 이상으로 내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가격의 10%가 되겠죠. 사진을 클릭해서 확대해 봅니다. 상태가 좋은 아파트네요. 지도를 눌러서 위치도 확인해 봅니다. 위치도 좋네요. 근데 이거는 사진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꼭 임장 가셔서 확인하셔야 해요. 권리 분석 해볼게요. 권리 분석은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밑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경매 낙찰과 동시에 여기 이 신한은행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여기 전입일을 보면 되고요. 점유기간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옥션원은 이게 좀 불편해요. 경매 정보지에 한 번의 점유기간을 보여주면 좋은데 점유를 확인하려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클릭해서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확인한 대항 요건, 즉 전입일과 점유일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같은 건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나 점유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빨랐다면 전입일과 점유일 중 늦은 날짜 1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옆에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 없음이라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래서 유료 경매 정보지를 사용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외 여기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는 배당과 관련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근데 여기 경매 물건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점유를 안 했죠.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썼겠죠.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항 요건도 없고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의 조건인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그래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도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받을 돈이 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밑에 내려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임장 갈 때 관리사무소 들러서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세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서 재확인해 보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부터 보겠습니다. 내려보면 갑구, 을구 있는데 근저당이 어떤 게 있는지 봅니다. 끝에는 요약본이 있어요. 신한은행 말소기준 권리 말고도 근저당이 많죠? 이거 어차피 다 소멸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어떻게 감평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봐야 할 게 감정평가 요항표를 봐야 합니다. 밑에 9번에 공부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서류상과 실제 가서 확인했을 때 어떤 게 차이 있는지 적어놨거든요. 이상하다 싶으면 정부24에 가서 건축물 대장 떼보면 위반 건축물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봅니다. 소유주가 있고 임차인이 배우자네요. 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뭐 어차피 부부간의 임대차는 성립 안 하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항력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간혹 아내 명의 부동산에 남편을 전입시켜 놓고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부부관계 입증만 해내면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물건은 그런 게 아니니 권리상 문제 없습니다. 다음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요약본입니다. 비고란이 중요한데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는지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여긴 비어있으니 깨끗한 겁니다. 세대 열람 내역서까지 확인해서 임차인이 누군지 더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음은 문건 송달 내역도 클릭해서 접수 내역에 임차인 어쩌고 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로로 앞 글자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하는 과정은 앞에 경매 정보지를 보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이 추가로 더 있는지 만약 있으면 명도 난이도 올라가니까요. 아니면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근저당이나 권리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짚어드린 것들 위주로 쭉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정말 끝입니다.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정보지 밑에 보면 예상 배당 표가 있는데 믿으면 안 됩니다. 각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도 못 받아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도할 때 이사비로 협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건 분석이 끝났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내가 얼마를 써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입찰가를 산정하려면 먼저 실거래가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세 파악이라고 하죠. 아실로 들어갑니다. 호수마을 이편한 세상을 치고 실거래가를 조사합니다. 직거래는 패스하고요. 제일 최근에 거래가 된 걸 봅니다. 거래 잘 되네요. 역시 김포 요즘 흐름 좋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인 4억 2,400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호가를 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이랑 제일 비슷한 걸 찾아야 해요. 보시면 경매 물건이 301동 13층이잖아요.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 제일 싼 게 4억 3천이네요. 지금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더 높아요.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 거죠.
임장 가서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가는 4억 3천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층도 비슷하고요. 시세 조사는 수익률이랑 관련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임장 가서도 지금 나와 있는 가격에서 내고를 더 할 수 있는지,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은 금매는 있는지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경매의 메리트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잘못해서 시세대로 낙찰받으면 경매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집 보고 매매 거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입찰가를 얼마로 산정해야 할까요? 결국은 얼마를 먹을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만든 거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거라서 모든 케이스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형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네이버 호가가 4억 3천이었고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입찰가는 일단 4억으로 해볼게요. 다 계산해 놓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취득세는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투자자들의 필수 어플 부동산 계산기 켜시고요. 직접 계산해 봅니다. 취득세 누르시고요.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고 일단 무주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취득가를 4억으로 잡으면 취득세는 440만원으로 나오죠.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법무비는 견적을 받으셔야 해요. 저는 일단 통상적으로 하는 100만원으로 할게요. 다음은 명도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가면 명도비는 안 줘도 되는데 이 물건은 임차인을 소유주로 봐도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사비는 평당 10만원 잡으면 됩니다. 전용 면적 25평이니 250만원으로 잡을게요. 이것도 점유자 면담을 해보면 금액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죠? 그걸 입찰가에 녹여내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 면담이 어렵긴 합니다. 잘 안 만나줘요. 근데 안 나가고 버티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진짜 잘 없어요. 이사비 선에서 거의 협상되니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250만원 입력하고요. 여기다 수리비를 입력해야 합니다. 호수마을 이편한 세상은 2014년식이죠. 지금이면 10년차 아파트인데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있겠죠? 만약 임장을 가서 내부를 확인했다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수리비를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찰가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이 아파트가 아주 구축은 아니니 일단 도배장판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전등 교체는 셀프로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수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구축은 여기저기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1000만원 정도 잡는 게 안전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는 없다는 거 확인했으니 0원. 추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도 없죠? 0원. 이렇게 구하시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1090만원입니다. 시세 차익은 1900이고요. 이러면 또 1900을 다 버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세금이 있어요. 세금 떼고 최종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출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들한테 전화해서 얼마 대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입찰 가셔야 합니다. 통상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낮은 걸로 하거든요. 여기서는 수식을 걸어놔서 자동 입력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투금이 얼마 필요한지 나오죠. 입찰가의 대출금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총 1억 2600입니다. 이제 양도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계산기 어플 켜시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 봅니다. 왜 자꾸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하냐면 엑셀에다 수식을 입력을 해놔도 정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플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직접 입력하는 게 훨씬 낫기에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어플에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입력합니다. 양도일자는 취득하고 명도하고 수리하고 매도까지 총 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경비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취등록세와 법무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양도세가 1700만원이 나와요. 그걸 우리 엑셀 수익률 표에다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순수익이 200만원입니다. 너무 작나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입찰가율을 조절해서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봅니다. 근데 입찰가가 너무 낮아지면 폐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김포도 최근 실거래가 대비 낙찰률을 보면 90%도 없어요. 거의 95% 전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단타는 사업자 아니면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무주택이라면 전략을 틀어서 세팅으로 가보는 거죠. 밑에 전세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세금은 좀 전에 시세 조사할 때 아실에서 봤던 전세가를 입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매도 가격인데도 수익률이 13%가 나옵니다. 무주택 기준으로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억 5천 넣고 1,900만원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전략에 맞춰서 얼마를 먹을지 수익률을 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경매라고 어려운 권리를 풀거나 남들이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래야만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대항력 없거나 채무자가 돈을 다 받아가는 안전한 물건들 위주로 부지런히 입찰 다니시면 흐르는 게 꼭 하나 있어요. 그런 것만 먹어도 직장인 기준 성과금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 위주로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스였습니다.